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후미. 여친과 동거 중인 평범한 셀러리맨이다. 코로나로 인한 자택근무도 해제돼 겨우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우리 회사는 용케도 살아남았구만. 구조조정이나 파산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거의 밖에 나가 있던 내가 집에 눌러 앉아 있어서 여친이 불편해할까 걱정했지만 출근할 때 이 인파도 오랜만이구만. 둘이서 질리지도 않고 붙어 있었다. 서로 꾸미지 않는 솔직한 모습을 공유할 수 있어서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오, 오랜만이군 사타케. 역시 일은 얼굴을 마주보면서 해야지. 그쵸?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뭔가 어색하단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우릴 보면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택근무 중에 아무리 원격으로 일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거 다 부장님께 결제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야단났군. 아무튼 오랜만에 회사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중 전화가 왔다. 엄마가 웬일이지? 설마 어디 아프신가?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드는 전화를 받자 엄마 무슨 일이야? 히로우미, 놀라지 말고 들으렴. 히루나리가 자살했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단다. 뭐? 생각지도 못한 통보를 받았다. 히로나리는 나보다 3살 어린 동생이다.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10년 전에 가출했는데 계속 연락 두절인 상태였다. 히루나리, 어쩜 좋아. 정신 차려 엄마. 바로 그쪽으로 갈게. 엄마와 나는 경찰서 안 영안실에서 차갑게 식어있는 동생과 재회했다. 히루나리,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이니?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동생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엄마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가족을 잃게 돼 큰 슬픔에 빠졌지만 어떻게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많이 힘들지? 치혜가 곁에 있어줘서 많이 괜찮아졌어. 고마워. 남겨진 유서에 따르면 사업 실패가 원인인 듯했다. 어느덧 동생을 떠나보낸 현실을 받아들인 지 49일째 되던 날 엄마네. 또다시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 동생 일로 할 말이라도 있나?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은 나는 히루나리, 어쩜 좋니? 히루나리가 살던 집주인이 우리 집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고 위자료를 1,000만 원이나 요구하더구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엄마 말로는 오늘 낮에 부동산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한다. 이게 뭐야? 사적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청구서였다. 당연히 엄마가 그 큰 돈을 낼 순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치만 왜 엄마한테 서류를 보낸 거지? 그 애가 집을 나가자마자 방을 구해야 되니까 보증서 달라고 연락이 왔단다. 엄마는 귀여운 아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야단났네. 이를 어쩌지? 일단 대출을 받아서 아니야. 그래도 1,000만 원은 무리야. 내 신용등급으로는 어림도 없다. 일단 변호사한테 상담해봐야겠다. 그렇게 엄마랑 나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렇군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이 청구서 말인데요. 유감스럽지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가. 1,000만 원이나 요구한다고요? 1,000만 원! 확실히 액수가 크긴 하지만 이번 일로 집주인 측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야속하게도 덤덤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당장 집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그리고 청소비, 내부 공사 비용, 이것들을 다 합하면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께서 보증을 서주셨기 때문에 보상할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받을 입장이셨다면 상속 거부를 하면 됐었겠지만요. 보증인은 책무자보다 힘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부랑 교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들이 여러 가지 폐를 끼친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제가 보상을 하는 게 맞죠.
그치만 1,000만 원은 너무 거액이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상대방과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피해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 혹시 주변에 그 방에 살아도 괜찮을 사람 없냐? 그러고 보니 A의 동생이 근처 불교 대학에 다니고 있거든. 스님이 될 거라더라. 마침 잘 됐네. 점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보상금을 300만 엔까지 줄였다. 엄청 줄였네. 대단해. 사고 난 뒤에 누군가 1년 이상 거기서 살게 되면 그 다음 입주자에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거든. 지금 들어갈 사람도 스님 지망생이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운이 좋았지. 사고 난 집은 집세가 많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손해보는 만큼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어찌됐든 집주인은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 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됐지만 그렇다고 만사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히로나리 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엄마는 조금 우울해졌다. 어머니도 걱정이네. 변호사 말로는 그나마 49일 뒤에 청구서가 온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 잔인하게 장례도 안 끝났는데 청구서를 보내 유족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느새 나는 동생을 추억하는 날이 많아졌다. 바보 같은 놈. 끝까지 민폐나 끼치고.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잘 모실 테니 헤매지 말고 좋은 데로 가라.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